온 세상을 환하게 비춘 하루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가올 내일을 위해 잠에 들어야 할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깨어 있으신가요? 내일이 오는 게 싫어서, 살아가는 게 남들과는 달라서, 아니면 단순히 잠이 안 와서. 각자의 이유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조금만 떠들다가요. 여러분의 하루를 후련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제가 같이 수다 떨어드릴게요. 오늘은 1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꿀잠을 책임질 서대문고의 수다 친구 인생의 꿀잠자세요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노아주다의 힙합보단 사랑, 사랑보단 돈입니다. 너를 처음 만난 건 작은 클럽 공연장에서 나는 공연 중이었고 그녀는 빵댕이를 흔들어서 난 힙합 스웩을 뽐내며 그녀에게 다가가서 돈가스 좋아해요 라고 물었고 우린 돈가스 썰러 갔어. 그렇게 우리 사랑이 바삭바삭 느껴지다가도 다시 눅눅해져 버릴 쯤 우린 이별했다고. 힙합보단 사랑보단 너 내가 거지라 그녀가 떠났고 난 눈물이 안 나 심장이 없나봐. 그래 난 돈이 나볼래. 돈이 많음 하나도 안 외로워. 돈이 많음 하나도 안 서러워. 이 말이 다 맞아. 이 말조차 힙합은 너무나 어려워. 사랑은 훨씬 더 어려워. 돈이 많으면 안 어려워. 돈이 없어 맘에 어려워. 돈이 많으면 좋겠어. 돈이 많으면 좋겠어. 돈이 많으면 좋겠어. 돈이 많으면 좋겠어. 힙합은 너무나 어려워. 사랑은 훨씬 더 어려워. 돈이 많으면 안 어려워. 돈이 없어 맘에 어려워. 돈이 많으면 좋겠어. 돈이 많으면 좋겠어. 돈이 많으면 좋겠어. 힙합보단 사랑보단 너 내가 거지라 그녀가 떠났고 난 눈물이 안 나 심장이 없나봐. 그래 난 돈이 나볼래. 돈이 많음 하나도 안 외로워. 돈이 많음 하나도 안 서러워. 이 말이 다 맞아. 이 말조차 틀리다 하면 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복잡한 눈물이 흐르네요. 솔직히 말하면 난 아직 그녀를 못 잊었다고. 힙합은 절대 못 놓겠다고 말하더니 들고 온 게 도토리 쌀 감성. 노래나 부르고 앉았네 이 새끼. 이건 좀 마인드 멀리 갔어. 세상이란 놈이 장래 경계에 무너짐을 얘기한 뒤 사랑 타령인 네 상식 감미로운데 생긴 건 장비. 나이 먹어서 요즘 감성을 모르겠다지만 이 새끼도 웃음을 막 받지. 꼰대와 요즘 애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운데 킹밖에 하는 것도 갖가지. 증명해라 네가 백원 지금 내가 처음 바꿔서부터 계속 궁어가려 멘붕. 근데 이게 대반하면 개꿀. 많은 시간 지나도 나는 후회 안 할걸. 알고 있어 내 진심을 담아서 노래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봐 줄래. 힙합보단 사랑보단 너 내가 거지라 그녀가 떠났고 난 눈물이 안 나 심장이 없나봐. 그래 난 돈이 나볼래. 돈이 많음 하나도 안 외로워. 돈이 많음 하나도 안 서러워. 이 말이 다 맞아. 이 말조차 틀리다 하면 나 어떻게 살아. (12월 6일) 임수혁의 꿀잠자세요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12월 첫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수혁의 꿀잠자세요 DJ 임수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첫 곡 듣고 많이 당황하실 분들이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릴스에 그러니까 이제 숏폼 그런 영상들에 많이 뜨고 있는 노래인데요. 힙합보다는 사랑, 사랑보다 돈이라는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매년마다 캐롤이 유행하는 캐롤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제 생각에는 재작년에는 엑소의 첫눈이 그렇게 떠가지고 첫눈이 계속 들려왔었고 올해는 그게 이어져서 완전 역주행까지 했었고요. 약간 그런 노래들이 하나씩 있는 것처럼 매번 그런 유행을 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래가 물론 이제 그런 챌린지가 유행을 또 했겠지만 이 노래가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저는 25년 이제 가까이 솔로로 지내고 있는 이 와중에 이런 노래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유행을 타게 되면은 이런 겨울 시즌에 유행을 타게 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뭐 사실 저는 따뜻한 사랑 이런 거를 이 시기에 해본 적이 아예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좀 더 심장을 울리고 가슴을 울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그냥 농담이고요. 아무튼간에 그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곡부터 뭔가 좀 당황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미리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녹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첫눈이 내렸어요. 목요일에 첫눈이 내렸는데 제가 원래는 눈이 오는 줄 모르고 있다가 사실은 물론 이제 예보를 보고 알긴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잠깐 진눈깨비처럼 내리고 말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고 있다가 그날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속이 있어서 제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애들이랑 이제 공부 때려치고 술 마시고 놀자 이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만났는데 갑자기 눈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막 쌓이듯이 내리다가 지금도 이제 녹음의 기준으로는 지금 금요일인데 이 상황에서도 지금 안 녹고 쌓여 있는 정도로 눈이 갑자기 확 내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얘들아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제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막 눈싸움하고 막 재밌게 놀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번 첫눈은 되게 낭만적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눈 가지고 놀면서 막 그런 행복함을 느꼈다라는 거에서 되게 뭐랄까 좀 스스로 낭만 이게 진짜 행복이고 낭만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추억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녹음의 기준으로 어제고요. 지금 방송 나오고 있을 때는 그제쯤이죠. 그제쯤에 있었던 그 첫눈이 앞으로도 쭉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첫눈 왔을 때는 제가 이런 낭만을 즐길 틈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물론 이제 뭐 회사를 다닐 때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물론 이제 추억이라면 있죠. 왜냐면 제가 그때도 친구들이랑 막 붕어빵 사 먹으면서 사진 찍고 막 그랬었던 추억은 있어가지고 막 그거는 아직도 깊게 남아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지금이랑 다르게 제가 학생이 아닐 신분일 때라 바로 당직으로 불려나가고 계속 이제 특보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눈이 오면은 아무래도 재난인데 따지면은 재난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첫눈은 진짜 많이 왔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경기도 쪽 그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면은 30cm까지 쌓인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서울 그 권역에서 경인 지방까지는 그 본사에서 커버를 치거든요. 거기서 본사에서 커버를 치는데 그 본사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급하게 왔다 갔다 했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때 눈 오고 나서 바쁜 거 끝났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아주 그냥 퇴사 전까지 계속 그냥 쭉 바쁜 일들이 진행이 되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런 그 첫눈이 이 세계관을 바꿔놨다. 제 작년의 세계관을 이렇게나 바꿔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주 그냥 그런 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12월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진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제 2025년도 곧 놓아줘야 될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있는지 막 이런 것도 뭐 궁금도 해지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거를 남겼을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저는 여러모로 이번 연도를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연말정산 막 이럴 때 얘기를 하겠지만 연말정산도 할 거니까. 근데 진짜 이 한 달을 1년을 잊기가 어려운 이유가, 제가 어쨌든 그런 사회인으로서 성장한 거, 어른으로서 성장한 것도 올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제가 또 그것도 있어요. 왜냐면 바쁘면 사람이 성장을 하거든요. 어떻게든. 근데 제가 올해가 너무 바빴다 보니까, 특히 그 상반기에는 회사가 너무 바빠서 저도 바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역량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떠한 거를 그 더 중요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게 조금 있었어가지고 더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사회인으로서도 많이 성장했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조금 제 입장에서는 이 시기가 진짜 내 그런 주위가 주변이 변화하는 시점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원래 되게 친했던 모임들과는 조금 서먹해졌는데 또 새로운 모임들도 생기고,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내가 진짜 이 어떻게 보면은 회사 생활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대학 생활의 막바지를 계속해서 좀 달리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그 달리고 있는 와중에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변화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남은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기가 저한테는 더 중요하게 그냥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렇게 만났던 친구들이랑도 느꼈던 건데, 이게 진짜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인연들도 생각해보면은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 지금 저번에 만났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더 소중하고 그렇게 나를 아껴주는 그런 사람들로 남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생각보다 이 남는 게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건 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했는가? 올해가? 이렇게까지 내가 힘든 나날을 버텨야만 이 앞으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그거는 조금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어쨌든 인생은 그거잖아요. 이제 크레센도잖아요. 보통 크레센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힘든 건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뜻은, 나중에는 더 큰 이제 그런 힘들이 몰려오겠다는 건데, 물론 이제 주변에서도 그 얘기는 합니다. 제가 유독 더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유독 내가 더 일이 많고 내가 더 그렇게 쌓이는 것 같다라고 물론 얘기는 듣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다 같이 겪는 힘듦일 거고 다 같이 겪는 그런 거일 텐데, 근데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랬을 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늘 들 것 같아요. 올해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들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성인 되고 나서 쉰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인 되고 나서 안 힘들었던 적은 없는데, 지금만큼 뭔가 이렇게 공허함이라든지 뭔가 그런 좀 인스파이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 오는 게, 고향감이 오는 게 올해가 진짜 처음이에요. 올해가 이렇게까지 좀 했던 건 처음이라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저도 이제 의문도 들고 걱정도 되지만 뭐 잘 살겠죠. 늘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겠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살아가야 또 이런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행복을 찾는 것도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그런 인생에서 좀 힘든 시기가 있더라도 이제 조금 그거를 버티고 나서 이제 나아가면은 그 시기에는 또 행복을 찾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런 행복과 불행 이런 감정들이 모두 다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감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생각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냥 근황과 함께 이 12월 올해에 대한 소회를 짧게 밝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녹음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이번 주 이슈 간단하게 알아보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경태가 중강제추행 혐의로 피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공론화된 사건인데 이제 11월 25일입니다. 11월 25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장경태 의원이 중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MBN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제 그 확인이 되었고요. 이날 오후에 장경태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혐의를 부인을 했고요. 그래서 뭐 허위 무고와 관련해서 이제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은 밝혔습니다만 이제 그리고 11월 27일에 TV조선 보도에 의해서 구체적인 정황이 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장소와 시점이 아마 24년 10월쯤이라고 지금 공개가 돼 있고요. 이게 국회의원실 보좌진의 술자리에서 벌어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이제 뒤늦게 합류했던 장경태 의원이 이제 여성 비서관 옆에 앉아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장경태의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제 이 상황을 목격한 다른 비서관들의 진술이고요. 그리고 이 고소를 결심하게 된 이 이유가 12월 1일 보도로 밝혀졌는데 이 사건 당일에 장 의원을 2차 술자리로 부른 사람이 이준석 대표의 5급 비서관 이제 선배 남성 비서관이었는데 이 선배 비서관도 2달 전에 이 12월 기점으로 2달 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 1년 전에 이 사건에 묻어졌던 피해자가 추가 성범죄 시도 때문에 이 선배 남성 비서관이랑 장경태 의원 두 사람을 함께 고소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이 상황에서 이 28일부터 쭉 이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30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기자회견에서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인이 데이트 폭력을 당해서 본인이 그거를 지켜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찍힌 것이 보도로 나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기자회견이 정리를 하면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아직까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재판에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이 해당 건에 대해서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를 하였고 이 안에서도 지금은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장경태 의원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제 좀 비판의 모습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방면에서 지금 다양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일단은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장경태 의원이 이제 누명을 쓴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거를 행한 것인지는 그때 가서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상황이 이어지면은 그때 또 후속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연예계에서 각종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냥 일단 보도되고 지금 확정된 사항까지는 아니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나래 씨가 이제 전 매니저들의 상대로 이제 갑질과 폭언을 했다라는 그런 논란이 터져서 매니저들이 소송을 예고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이제 터졌습니다.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12월 3일에 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1억 원 정도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을 했고요. 이제 그 가압류 신청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손배 청구를 소송을 했다라고 해서 이 신청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 첫 번째는 사적인 괴롭힘이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파티 뒷정리하거나 술자리를 강요해서 매니저들이 24시간 대기를 시켰다. 가사 도우미로도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대리 처방 같은 개인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고 세 번째로 진행비 정산을 미이행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언행이 되게 폭언스러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박나래 씨는 이에 대해서 지난달에 매니저 2명이 별일 없이 그만두더니 가압류 신청을 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이제 법무법인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나래 씨는 이런 사건이 터지고 있고요.
또 동시에 조세호 씨가 지금 조폭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논란도 터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논란이 발발을 했던 건데 이 게시글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요. 조직폭력배 일원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를 고가의 선물을 받고 홍보를 했고 그리고 거창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최대 폭력 조직인 실세인 그런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최 씨랑 어울리면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소속사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확인한 결과 조세호 씨와 해당 인물은 단순 지인일 뿐이고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들은 역시 사실무근이다. 이런 법적 대응은 준비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터지면서 지금 나라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연말인 만큼 또 좋은 모습, 좋은 얘기만 들릴 수는 늘 없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단 그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가슴은 아프지만 일단은 더 좋은 그런 나날들이 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노래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수다 떨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미스나인의 하얀 그리움입니다. 하얀 눈이 내려와 내 맘을 아프게 해 날 힘들게 해 사라져버린 눈처럼 그대 눈물로 흩어져 기억해요 우리 처음 만났었던 그날에도 오늘처럼 눈이 내려줘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 조금은 수줍던 그런 느낌 하얀 눈을 맞으며 시작된 사랑을 행복했죠 포근했죠 꿈만 같던 지난 겨울의 날 하얀 눈이 내려와 내 맘을 아프게 해 나를 힘들게 해 사라져버린 눈처럼 그대 눈물로 흩어져 온 세상이 하얗게 모두가 행복한데 너무 행복한데 그대가 없는 난 하얀 그리움에 이 길을 걷고 있죠 눈 내리는 이 길을 그댄 걷고 있을까 우리 처음 만났었던 그날처럼 혹시 우연이라도 그댈 볼 수 있지 않을까 눈 내리는 이 거리를 그댈 찾아 헤매이고 있죠 하얀 눈이 내려와 내 맘을 아프게 해 나를 힘들게 해 사라져버린 눈처럼 그대 눈물로 흩어져 온 세상이 하얗게 모두가 행복한데 너무 행복한데 그대가 없는 난 하얀 그리움에 이 길을 걷고 있죠 보고 싶어 넌 어디에 오늘 같은 날에 너를 만나고 싶어 그대가 없는 날 하얀 그리움에 이 길을 걷고 있죠 서대문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 혹은 유튜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다 친구 임승혁의 꾸잠자세요입니다. 프로미스나인의 하얀 그리움 듣고 오셨습니다. 프로미스나인도 이 시기에 맞춰서 또 캐롤 하나 내보냈는데 이게 아마 리메이크 곡인 걸로 알고 있어요. 김민정 씨의 하얀 그리움 노래를 리메이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프로미스나인. 하여튼 오늘 그래서 임승혁의 꾸잠자세요는 오랜만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음악 위주의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연 좀 들고 왔고요. 첫 번째 사연 얘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시험 공부가 잘 안 되는데 확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시험 기간이죠. 대학생분들은 지금 시험 기간이라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를 지내고 있을 텐데 저도 이제 공부를 안 한 지 좀 오래됐어요. 예, 뭐또 과가다 보니까 조금 실습 위주의 그런 과목도 되게 많고 제가 또 시험이 그래서 하나인데 그 하나 지금 공부하는 것도 지금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예, 안 해버릇하니까 진짜 공부가 안 되는 느낌? 그래서 내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진짜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앉아 있어라. 약간 제 생각엔 그런 건 있거든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자꾸 다른 게 하고 싶어지고 자꾸 다른 게 눈에 보이고 그러면은 그 순간 약간 그 오늘 공부는 망했다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뭐 많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건 아니지만 일단 주변에 있는 핸드폰 치우고 컴퓨터 치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집중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게 눈앞에 놓여 있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거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줄여라? 요인을 줄이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제 생각인데요. 공부는 진짜 재능의 영역이거든요. 진짜 재능의 영역. 그래서 특히 물론 이제 그 소리를 하잖아요. 예체능이 진짜 재능의 영역이고 공부는 누구나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어느 연구 결과에서는 그런 체육이나 악기나 막 이런 것들은 노력의 영역으로 좀 커버를 쓸 수 있는 게 있는 반면에 공부는 그런 걸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재능의 영역이 90%를 넘게 차지한대요. 그런 걸 보면은 공부는 사실 진짜 재능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재능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정말 힘드실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내가 이거를 더 머릿속에 넣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런 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좀 더 이 주변 요인부터 좀 신경을 써서 주변 요인들을 좀 고쳐 놓은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도 SNS 그때만큼은 비활성화를 좀 해놓고 이제 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녹음 끝나면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막막하지만 이제 또 시험 열심히 잘 보고 네 다시 라디오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성인 되고 너무 놀기만 한 것 같아서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걸 준비하시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직군 자체가 좀 방송 쪽에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작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제작에 관련된 그런 테크트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스펙들을 무작정 쌓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성인 되고 한 번도 논 적이 없다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진짜 모든 거를 다 계획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그냥 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제가 만들었던 게 연합 동아리였고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일단 기획서를 써보고 일단 스토리보드를 짜봐서 일단 섭외하고 일단 촬영하고 일단 편집해서 일단 영상을 내보자 라는 그런 뭔가 낼 데가 없다? 물론 공모전 할 때도 없고 막 그렇다? 그럼 그냥 유튜브에 올려보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런 맨땅에 헤딩이 좋은 방식인가? 라고 하면은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게 막 좋은 방법이라고까지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늘 그렇게 살아왔던 제 입장으로서는 일단 뭐든 찾아서 해봐라 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교수님이 얼마 전에 하셨던 얘기인데 내가 뭔가 되고자 하면은 그 되고자 하는 그것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PD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PD처럼 살아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살면은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또 이제 자기가 해나가고자 하는 거에 좀 길이 잡힌단 말이죠. 어떤 걸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꿈을 꾸고 계실지는 모르겠고 어떤 걸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본인이 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처럼 살아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것처럼 살아보시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더 그거 내가 도움이 될까를 먼저 판단해 보시고 그 판단이 섰을 때는 그냥 주저하지 말고 해보는 거
정말 돈이 없다면 아니면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게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상 같은 거 만드는데 작품 하나에 몇 백만 원이 들잖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가성비로 따지면은 뭐 몇십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는 뭐 도와주는 데도 없었고요. 당연히 과도 복수 전공이라 그런 막 대여 같은 걸 안 해줄 때였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진짜 생판 맨땅에 헤딩으로 그냥 그거 뭐 물류 알바 뛰고 했거든요. 그런 열정이 있다면 뭐든지 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추천해 드린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이의 For You입니다. When my heart is beating for you, that's when I lose my control. When my heart is beating for you, come close to me, come close to me. When my heart is beating for you, it's crazy, I see nothing but you. Baby, my heart's beating for you. Come close to me, give a kiss to me. Listen to me, I am the woman that you've been waiting for. Would you push the button that you've been looking for? With just one kiss, you're gonna need it more. Baby, I could give you what you want. When my heart is beating for you, and my mind feels baby blue. Baby, my heart's beating for you. Come close to me, come close to me, close to me. Listen to me, I am the man that you've been waiting for. Would you push the button that you've been looking for? Just one kiss, you're gonna need it more. Baby, I can give you what you want. When my heart is beating for you, and my mind feels baby blue. Baby, my heart's beating for you. Come close to me, come close to me. When my heart is beating for you, And my mind feels baby blue. baby, my heart's beating for you. Come close to me, Come close to me, close to me. Make me feel you're the only one that. 이하이의 For You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크러쉬의 개인적인 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특히 이 For You는 제 생각에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조금 늘 겨울이 모두에게 그런 따뜻한 느낌만은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겨울이 그런 따뜻한 느낌보다는 좀 쓸쓸한 느낌에 더 가까운 시기가 더 많았어서 특히나 겨울에는 어쨌든 학기가 마무리되고 애들이랑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 시기에는.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노래가 더 와닿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그 노래 들고 왔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들어온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내년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사연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좀 속된 말로 현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좀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조금은 멈추고 싶은 순간들이 좀 있잖아요. 휴식을 취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런 순간을 잘 쉬지 못하고 넘겼을 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끝도 없이 그 의미를 찾다가 무너지고 하다가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도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연자님도 그런 게 있을 텐데 저는 이랬을 때 제가 물론 이제 저도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편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더 만나는 것에 더 의미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의미를 찾지 못하면 남들에게 내 의미를 찾는 게 더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제 스스로 이제 자꾸 그런 의미를 찾으면 내가 날 위해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로 기결이 되거든요. 근데 남들을 만나서 나의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연인이 있으면은 연인을 만난다든지 가족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진지한 대화도 해보고 뭐 장난도 치면서 그렇게 있다 보면은 그 삶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주변인들에 의해서 더 조금은 강화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날들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주변인들을 통해서 나의 의미를 더 찾아보는 거를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런 식으로 좀 더 나아진 것도 있었고요. 저도 최근에 좀 제가 뭐 이렇게까지 내가 하는 이유가 뭐지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 이유를 조금은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친구들을 통해서 조금은 느꼈었던 것처럼 이제 사연자님께서도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갈 곳 추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날에 어디를 다녔으면 지금도 솔로로 아니겠죠? 라고 말은 하고 싶지만 하여튼간에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크리스마스 날에 좀 흔한 데 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제가 딱 그 시기에 명동을 한번 가봤거든요. 명동에서 그 신세계 백화점 그 뭐랄까요 미디어 라인 있고 그런 그 라인에 가봤는데 사람이 진짜 무슨 한 걸음 걸으면은 이동을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저기는 못 줄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이거 안 되겠다. 일단은 뭐 이동을 하든 뭐 다른 데에서 이제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럼 서울에 있는 핫플레이스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면은 서울대문고도 엄청 그거 할걸요? 물론 이제 홍대라는 라인도 있지만 홍대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신촌이잖아요. 신촌이 아무리 죽어가는 상권이라 한들 그런 특별한 이벤트일 때 그게 사람이 없냐 하면 아닐 거거든요. 저 신촌 거리가 꽤나 또 예쁜 거리들이기 때문에 특히 또 그 근방에서 대학교를 지내시는 분들은 또 사람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근교를 나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딱 이때 인천 영종도나 아니면은 뭐 을왕리나 이런 데를 가거나 아니면은 아싸리 그냥 바다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낭만적인 겨울바다 즐기면서 오고 막 어차피 그렇게 갈 거면 1박 2일 갔다 오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바다를 갔다 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네? 싶은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냥 추천을 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고 싶네요. 누군가와 함께. 마지막 사연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눈이 와도 즐겁지 않은 건 공허함 때문이겠죠. 어떻게 이 세상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번 주에 첫눈이 와가지고 그 첫눈을 기쁘게 행복하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첫눈을 보면서 내가 이 첫눈이 올 때 동안
약간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드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첫눈이 만약에 그 친구들이랑 맞이하지 않았으면은 이게 지금 뭐지? 하면서 외로운 감정을 더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 즐거움을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든 찾아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직 찾지 못했던 거는 저 역시도 그런 외로움에 많이 타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이 세상은 결론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자기가 그런 사소한 것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행복의 역치가 너무 높아지면요, 행복을 느끼는 감정도 너무 높아져 버리는 거죠. 자기가 너무 불행해지면은 똑같이 그 정도의 행복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정도도 굉장히 엄격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생각보다도 그렇게 행복한 일이 많고 관대하거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설령 내가 지금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있더라도 그냥 저번에 목요일처럼 그냥 첫눈이 내렸는데 그 하얀색이 너무 예쁘네? 그럼 행복한 거야. 그리고 뭐 길 가다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너무 뿌듯했어. 그럼 그것도 행복한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수치를 조금 낮추다 보면은 어떻게든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 세상을 행복으로 바라보는 순간 행복한다고 하잖아요. 뇌는 생각보다 사람을 속이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뇌를 속이면 그게 좀 괜찮아져요. 라는 그런, 저도 그거를 잘 못해서 뭐 불행한 일도 좀 많겠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주제 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행복할 수 있는 생각을 더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상상을 더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2개 정도 듣고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률의 동화, 그리고 로이킴의 It's Christmas Day입니다. 먼 옛날 내가 아주 어릴 적 내 조그마한 어깨엔 날개가 있었죠. 모두가 잠든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난 날아올랐죠. 온 세상을 먼 옛날 내가 아주 어릴 적 내 조그마한 이마에 불이 2개 있어. 세상 나쁜 사람들 물리치곤 했죠. 그땐 너무 쉬웠던 마법 같은 이야기 어느샌가 잊히고 말았죠. 온종일 충만했던 길었던 내 하루가 눈 깜짝할 새 흐르는 지금, 햇살하는 꿈에도 가슴이 두근대던 소년소녀의 시간도 흘러 문득 더듬어 보는 우리 어깨와 이마. 그 어디
Christmas Day 고개를 숙였던 수많은 꽃들이 드디어 하얗게 피어오르죠. It's Christmas Day 흔하디 흔했던 가난한 마음에 따뜻한 향기가 피어오르죠. 수줍어 말 못했었던 내 안에 숨겨왔었던 사랑한단 그 말 이젠 말할게요. Cause it's Christmas Day. It's Christmas Day 아무렇지 않았던 집 앞에 벤치가 괜히 더 내 맘을 외롭게 하죠. It's Christmas Day 그리울 줄 몰랐던 그대의 온기가 다시 또 내 맘을 시리게 하죠. 수줍어 말 못했었던 내 안에 숨겨왔었던 사랑한단 그 말 이젠 말할게요. Cause it's Christmas Day. 오늘을 기다려왔던 내 안에 아껴왔었던 사랑한단 그 말 이젠 말할게요. Cause it's Christmas Day. Cause it's Christmas Day. Cause it's Christmas Day. Cause it's Christmas Day. 잠들지 못한 채 떠도는 여러분들을 위한 수다 친구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녹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겨울이 참 따뜻한 그런 주간이지만 따뜻한 계절이지만 참으로 차가운 계절이에요. 참 역설적이죠. 저 물론 이제 절대적인 날씨는 정말 추워서 미칠 것 같고 정말 오들오들 떨어가지고 죽을 것 같고 약간 이런 계절이지만 생각해 보면은 이런 계절이 주는 따뜻함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이라서 그 겨울을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따뜻함이 정말 저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큰 힘이 돼서 누군가에게는 그 나아가는 과정이 그 날씨가 너무 차가웠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겨울이라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역설적이거든요. 여름에는 너무 덥기에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시원한 거를 찾게 되고 겨울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한 걸 찾게 돼요. 그래서 그 계절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름에는 청량하게 생각하고 겨울에는 그런 따뜻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겨울에 모두가 그런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세계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근데 문제는 모두가 그런 상황을 즐길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제가 4년 동안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살면서 겨울에 누군가와 막 이제 애초에 첫 그런 혼자 살기 시작한 것 자체도 겨울이었기 때문에 저는 겨울에 더 약간 혼자라는 그런 감정을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예, 처음 올라왔을 때는 당연히 친구가 없겠죠. 저는 코로나 학번이니까. 그래서 겨울에 누군가가 있었던 적이 없고요. 그 시기에 누군가 있었던 적이 없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나가다 보면은 이제 회사에 막 들어가겠다고 막 노력했었던 그 시기도 겨울. 그리고 이번에 막 엄청 바빠가지고 이제 누군가의 신경을 못 쓰고 혼자서 막 끙끙 앓았던 시절도 겨울. 그리고 지금도 겨울.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 나가면서 누군가와 계속 멀어지고 이런 시기를 겪고 있는 것도 겨울. 모든 순간이 겨울이기 때문에 저한테 겨울이 그렇게 따뜻하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너무나 따뜻한 시간이기를 늘 빌고 있는 것 같아요. 저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따뜻하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저한테도 오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 겨울에 여러분들이 모두 따뜻하게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에서 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이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차가운 겨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12월 6일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자이언티의 눈입니다. 소등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 그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해요.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서두르지 마요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잠이 들고 나면 오늘은 어제가 돼버려요. 계속 내 곁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했죠.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잘 봐요 밖이 유난히 하얗네요. 눈이 와요. 눈이 와요.
창밖에는 눈이 와요. 어제 우리 말한 대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